세상의 모든 부모님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요일의 부모 지승현입니다. 오늘도 표준인 선생님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공부 두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은 뭐 두뇌에 대한 관심들이 워낙 높으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만드는 두뇌, 공부 두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이 게시판에서 굉장히 반응들이 뜨거웠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 아이 공부 두뇌를 잘 만들어주면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오늘은 그 비법의 핵심, 공부 호르몬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두뇌 박사님,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영훈입니다. 네. 우리 아이가 정말 성적도 좋고 두뇌가 그냥 팍팍 돌아가는 이 두뇌, 공부 두뇌가 정말 좋은 아이로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그 비법이 되는 핵심은 뭔가요, 선생님? 노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노출 시간이요? 예. 우리가 영유아 시기의 뇌는 사실은 뭐 시각, 청각 혹은 뭐 감정 또 언어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발달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또 너무 과잉 자극이 아니라 적당한 자극이 중요하지만 공부 두뇌에서는 두뇌가 부분적으로 발달을 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노출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그 5,000시간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네. 에릭슨이라는 이제 심리학자가 이제 그런 조사를 했는데요. 바이러니스트를 세계적인 바이러니스트가 있고요. 영재 바이러니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음악 교사, 네. 바이러니를 할 줄 아는 음악 교사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영유아 시기부터 연습을 몇 시간 했나 조사를 했더니요. 세계적인 바이러니스트는 전부 10,000시간 이상 다 넘었다는 네. 거죠. 근데 영재 바이러니스트는 5,000시간이 다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교사들, 음악 교사들은 평균이 4,000시간이었다는 거죠. 결국은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신경학자인 그 다니엘 레비턴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이론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예를 들어서 독서라든지 아니면 글쓰기라든지 네. 수영, 뭐 스케이트, 뭐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했어요. 소설 쓰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10,000시간 이상 노출이 돼야지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10,000시간의 법칙이 되는 네. 겁니다. 그럼 이제 적어도 잘 하게 되려면 5,000시간 이상 이렇게 말씀하신 그렇죠. 거잖아요. 한 과목에 5,000시간 돼야지 예를 들어서 국어에 대해서 영재가 되려면 네. 국어에 5,000시간 노출이 돼야지 영재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요즘 뭐 초등학생들 또 중학생, 고등학생들 보면 학교에 갔다 돌아오는 시간 이렇게 세봐서 공부하는 시간이 몇 시간 5,000시간은 선생님 문제 없이 그냥 거뜬히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 거는 사실인데 집중하는 시간은 조금 한계가 있고요. 네. 물론 완벽하게 몰입해서 집중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분야에 집중해야 되는 거고 또 과목별로 이것은 5,000시간입니다. 따라서 네. 과목이 여러 가지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5,000시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답답해라. 그리고 네. 5,000시간에 도달을 하려면요.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루에 3시간씩. 네. 예, 그러면 한 일주일에 한 20시간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5년 내지 7년이 걸려야지 5,000시간에 도달하시고요. 10,000시간에 도달하려면 10년이 걸려야 되는 거죠. 한 과목당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쉽지는 않죠. 따라서 자기가 어떻든 뭐 좋아하든지 잠재력이 있는 분야는 5,000시간 노출이 될 수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분야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야, 과목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도 네. 하루에 3시간을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해야지 5년이 돼야지 5,000시간이 된다. 네. 이거는 정말 좀 어느 정도는 타고나야 된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니까 이 과목을 굉장히 좋아해야지 이거 꾸준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좋아해야 되고요. 네.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또 안 돼요. 사실은 이 어떤 과목이든지 쉽거나 아니면 뭐 비슷한 것을 지속적으로 하면 아이들이 별로 새로운 것이 없으면 재미없어 네, 하잖아요. 흥미가 그러니까 없죠. 네. 부모님이 스파링 파트너가 돼가지고 사실은 관리를 해줘야 돼요. 더 높은 단계의 것을 자꾸 제시를 해서 네. 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요, 선생님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좋아라 하는 아이는 모든 부모님들의 로망이거든요. 네. 소원이에요. 이런 아이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근데 사실 교수님께서도 공부가 좋아서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사실은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나 잠재력이 있는 분야를 부모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네. 거죠. 그래서 보통
저희는 한 2, 3학년 때 되면 아이가 잠재력 분야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학에 잠재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연 관찰에 뭐 상당히 잘하를 한다든지 언어가 뛰어난다든지 또 음악이 뛰어난다든지 뭐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야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뭐 다중지능 검사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적성 검사를 하든지 네. 어떻든 그런 잠재력을 찾아내서 자기가 잠재력이 있으면 아이들이 대개는 그걸 좋아하게 되고요. 또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교육을 하게 되면 충분히 5,000시간 노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전혀 뭐가 이렇게 특출나게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은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대부분이죠. 뭔가 네. 관심이 없어. 이런 네, 애들은 어떻게 예. 해야 돼요, 선생님? 일단 뭐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이제 찾아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주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뇌라고 하는 것이 뭐 이제 일종의 컴퓨터잖아요. 그런데 그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네. 뭐 이렇게 돌아가야지 컴퓨터가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전기 같은 역할을 이제 부모님들이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공부 호르몬이라고 하는 그 전기가 돌아가게끔 하는 역할.